자, 이번에는 동물복지를 관찰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스코링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CIWF의 지원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평가는요. 일단 첫 번째 레임리스입니다. 소 같은 동물들은 발굽 동물이기 때문에 발굽이나 혹은 다리, 뭐 무릎 혹은 뭐 관절 이런 곳에 문제가 생겨서 쩔뚝거리기 시작할 때는 벌써 뭔가 질병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대입니다. 학대는 의도적인 학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을 움직이게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다음에 뭐 가금 같은 경우에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dirty animals는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묻은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묻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와서 거기에 따라 박테리아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많은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예요. 인주어리스는 여러 가지 상처. 그러니까 농장이나 이런 곳에서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고 누군가 때려서 다칠 수도 있고 갖가지 혹은 동물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sick animals는 아픈 동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질병일지 모르겠지만 아픈 형태의 어떤 임상 증상을 드러나 보일 때 이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emaciated animals는 굉장히 수척해진 그런 동물이에요. 지쳐서 수척해질 수도 있고 질병이 심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종창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발 같은 곳에 많이 발이나 무릎 관절 이런 곳에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부어오르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푸어한 에어 퀄리티, 그러니까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게 되어서 눈이나 폐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normal stereotypic behavior라는 건 뭐냐면 비정상적인 이상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암돼지가 그 앞에 있는 바를 이렇게 계속 핥거나 소가 혀를 낼름낼름거리거나 이러는 거는 반복적으로 강박증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꼬리를 어, 그 씹거나 혹은 자기의 깃털을 뽑거나 옆에 있는 동료의 깃털을 뽑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주로 다 이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레임니스의 원인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유전적 형태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과 돼지 모두 다 어떤 식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2달 이상 키우는 닭 없어요. 그리고 뭐 2년 이상 키우는 돼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키워서 빨리 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이윤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성장하도록 유전자를 선택해서 계속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몸의 항상성을 능가하는 그런 이 뭐지 질병들이 발생을 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베딩한 곳을 배설물이 있어서 여기 깔집을 제대로 깔아주지 않아서 질퍽질퍽한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발이나 발굽이나 뭐 어딘가에 상처가 생기면 박테리아 감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프 트리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굽 동물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넓은 평지에서 목축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농장에서 대부분 좁은 곳에서 운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굽이 갈라지거나 잘라지거나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듬는 걸 트리밍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디지털 더마티티스는 뭐냐면 이 발굽 안에 생기는 염증 반응입니다. 굉장히 소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소가 발을 절뚝거리기 시작할 때 발굽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를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변형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소들은 그 풀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요새는 살을 많이 찌우기 위해서 사료를 많이 먹거든요. 이것을 과식했을 때 결국 소나 말의 발굽에 발생하는 염증을 의미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디 컨디션 스코어이라는 것은 이거 모든 동물에 쓰여요. 마우스에도 쓰이고 소에도 쓰이고 돼지에도 쓰입니다. 보통 1점에서 5점 혹은 10점까지도 나눠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맨 위에 건 너무나 수척해진 동물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왜 이 동물이 잘 먹지 않는지, 그 다음에 왜 잘 움직이지 않는지, 왜 절뚝거리는지를 미리 알고 예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맨 아래는 너무나 비만한 소예요. 이렇게 비만했을 때 살이 많이 쪄서 많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런 동물들이 한 번 쓰러지잖아요. 그럼 일으킬 수도 없고, 이런 동물들 위태위태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발은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살이 많이 쪄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가 가장 알맞은 형태이고요. 이것을 이미지화하는 이유는 동물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이 컨디션을 통해서 바디의 몸 형태에 따라서 동물의 건강 상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소의 통증 반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일단 눈이 약간 개슴츠레지면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희비덕거린다고 그러나요? 눈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막지 않은 눈이 보여요. 그 다음에, 어, 목을 이렇게 앞으로 쭉 내밀거든요. 이런 경우, 혹은 귀가 이렇게 축 내려가져요. 그 다음에 일단, 어, 페이스가 좀 달라집니다. 보시면 약간 눈썹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찡그리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소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야생소 같은 경우에도 프레데터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누군가 뭐 늑대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출현하면 막 주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한 행동들을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 뒤를 왔다 갔다 하고 쳐다보고 이러는 행동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아픈 거예요. 아프면 이런 포식자에게 금방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습성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고개를 돌려서 휘비적 하는 걸 보면 이 소가 어딘가 아프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등이에요. 등이 굽기 시작하면 뭔가 발에 어딘가가 변형이 되기 시작해서 등이 굽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절뚝거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네 발로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걷는 보폭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언뜻 보게 되면 벌써 발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수기입니다. 이 급수기는 웰페어 퀄리티라고 하는 그 유럽에서 있었던 복지 농장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든 프로젝트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급수기를 이렇게 점수로, 세 개의 점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클린한 경우, 부분적으로 덜티한 경우, 그 다음 완전 덜티한 경우. 이렇게 굉장히 덜티한 그 급수기의 경우에는 이 안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발생을 해서, 만약에 이거를 동물이 먹었을 때 사실 이 구강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점막들의 이 미생물이 감염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수기가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몸에 붙은 더러움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굉장히 클린한데 오른쪽은 굉장히 더럽죠. 사실 이렇게 더러운 것은 배설물이 묻었거나 혹은 여러 가지 교체되지 않는 깔집이 굉장히 눅눅해진 것들이 묻었을 경우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의 몸에 어딘가에 상처가 있을 때 이건 또 다른 감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러움 정도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더러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것은 이제 템플 그랜딘 박사님이 제시하는 건데요. 자, 이 네 개의 점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클린한 거, 두 번째는 배와 가슴은 조금 더러운데 바디 전체적으로 클린한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리와 배와 가슴이 더러운 것. 네 번째 가장 나쁜 거는 다리, 배, 가슴, 몸의 옆면까지 더러웠을 경우에 이것은 점수가 4번, 가장 나쁜 점수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소에 굉장히 많은 건데요. 조직이 괴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은 멀쩡한데 오른쪽에 보면 조직이 약간 붉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리에. 그 다음에 종창이라는 것은 부어오르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소 다리는 멀쩡한데 오른쪽에 보면 약간 그
부어 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눈과 코의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소의 눈은 굉장히 건강한데 오른쪽 소의 눈은 지금 눈물이 이제 흐르고 있잖아요. 왼쪽 소의 코는 어, 깨끗한데 오른쪽 소에 보면은 콧물을 많이 흘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호흡기 감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돼지의 걸음걸이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뒷다리고요. 앞에 있는 건 앞다리예요. 자,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노멀한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시크릿 헉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힘줄이나 인대가 오므라든 거예요. 우리도 힘줄이나 인대가 오므라들면은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굽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스터는 건 발목인데요. 발목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요. 자, 여기 보면 벅 니드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이거는 무릎이 안쪽으로 굽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프레이 푸티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팔자걸음이고 그 다음에 안짱다리 형태가 바뀝니다. 요거는 노멀한 것과 이상한 것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로 젖소에서 발생하는 그 종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창도 이게 보면은 기준이 있어요. 7.4cm 이상이 되면 굉장히 이상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오른쪽이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올라 있죠. 자, 그 다음에 소와 돼지는 모두 발굽동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배설물이 가득 차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미끄러져요. 미끄러지게 되면 굉장히 공포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 다칠 수도 있죠. 그리고 한 번 미끄러진 동물들은 계속 미끄러져요. 이렇게 되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과 소와 돼지가 이동하는 통로는 미끄럼 방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격자무늬 형태로 만들어 놨죠. 이걸 그루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어, 발굽이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의 경우에는 모든 이동 통로에서 경사로가 26도 이하여야 합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곳은 발굽이 있는 동물들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자세 평가입니다. 자, 왼쪽에 소들이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소가 발이 어딘가가 아프다라는 걸 자세를 평가할 때 뭐가 있냐면 발 한쪽을 이렇게 소가 발이 네 개잖아요. 발 한쪽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어딘가 다리가 불편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동물을 보면 약간 개처럼 앉아 있죠.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 이거는 네 발을 가진 발굽동물에게 잘 일어나지 않은 형태예요. 이런 자세는 사실 어딘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발을 잘 이상한 형태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자세 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대나 방치, 잘못된 관리로 발생하는 심각한 복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OIE가 계속해서 학대나 방치 관련된 동물 복지에 관련해서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마련한 건데 2007년도에 만든 이후에 2019년까지 꾸준히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건 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각 나라마다 심각한 경우에는 학대로 고발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학대를 의미한 건데요. 동물을 때리거나 혹은 던지거나 특히 가금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혹은 발로 차거나 눈을 찌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보정을 하기 위해서 힘줄을 자르는 행위 이거는 뭐 사실 멕시코 같은 데서 좀 있다라고 하는데 동물을 끌거나 의식 있는 동물을 끄는 것입니다. 그다음 떨어뜨리는 행위. 가금 같은 경우에 막 그 케이지 떨어뜨리고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트럭에 너무 많이 실어서 이미 트럭이 꽉 차 있는데 위로 계속 싣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동물을 다른 동물 위로 모는 행위. 그 다음 눈과 항문, 입 등 민감한 부위에 동물을 찌르는 행위. 그 다음 꼬리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꼬리를 이렇게 부러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학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지칠 때까지 과도하게 동물을 어떤 데가 트럭이라던가 여기에 실는 행위. 그러니까 막 다 탈진 상태에 이렇게 가게 되는 행위고요. 그 다음 뾰족한 기구, 여러 가지 기구를 동물을 찌르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을 자주 떨어뜨리게 만들거나 다치거나 멍들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금지 항목입니다. 자, 이거 외에 환경이라던가 영양 등의 무시로 일어나는 복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발현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굶주리거나 혹은 탈수가 유래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이 농장에서 살다가 이제 이송을 하게 돼요. 운송해서 도축장까지 가는 경우에 사실 절식을 하거든요. 어, 배가, 그러니까 위장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수송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절식을 시키는데 너무 많이 이동을 하거나 오랫동안 절식을 하고 도축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굶주리게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18시간, 뭐 24시간 이렇게 굶거나 혹은 물까지 주지 않는 경우에는 탈수나 굶주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계류장이나 농장 안이나 이런 곳에 암모니아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배설물을 제대로 치워주지 않았을 때 암모니아가 올라가게 되면 눈이나 폐까지 해를 주게 됩니다. 혹은 너무 추워서 혹은 너무 더워서 죽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와 닭은 열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야 돼요. 예를 들어 환풍도 해줘야 되고 뭐 난방도 해주면 좋고요. 혹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들어오는 곳 잘 막아주고 이런 거 해주어야 되고요. 베딩이라는 것은 이제 동물들이 쉬는 곳이죠. 그 다음 하우징, 뭐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너무나 불량해서 배설물이 차져 있거나 깔집을 안 갈아줘서 막 이렇게 웨트한 거, 굉장히 축축한 거, 이런 경우에 종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 치워주지 않아서 누울 공간이 없어요. 동물들도 배설물 위에 눕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축축한 곳 싫어하고 드라이하게 만들어준 상큼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한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동물들이 쉽게 쉬지 못하고 계속 서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상처라던가 그 다음 발굽의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하지 않고 이것을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 이 해결이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간 농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에 풀사료를 거의 먹이지 않고 농후된 사료만 먹였을 경우에 어, 그 간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도축장에서 전부 공정 처리를 한 다음에 간을 이렇게 보면 고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을 절뚝거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상처가 생기게 한다거나 질병을 방치한다거나 발굽 트리밍을 안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작업 중인 동물의 안장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말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장이니까요. 저도 이제 그 말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말의 안장을 살짝 안에 들여다보면 안장은 매일매일 갈아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말의 위에다가 안장을 이제 놓고 나면 그 안에가 이제 축축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열어주고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처가 생겨져 있는 경우, 짓물러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동물을 안락사 해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 동물들을 심각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동물들을 도축장까지 끌고 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안락사하지 않는 것, 이것도 복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 괴사되어서 장기가 탈출되거나 암이 진행되는 동물들도 암이 있거든요. 이런 건강 문제를 무시해서 발생하는 복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축 시 금지 행동입니다. 도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방법, 전기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가스 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 상에도 나와 있어요. 동물들을 도축할 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 전살법, 가스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기를 쓰든 가스를 쓰든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든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 무의식적인 상태가 아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정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축 과정이 딱 끝나는 게 방열이거든요. 방열이 돼서 몸에 있는
많은 피가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사망에 이르렀은 이후에 그 나중에 공정을 해야 돼요. 가죽도 벗겨야 되고 발골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 전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해서 용어가 좀 틀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사용해서 동물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류를 두뇌를 통하게 해서 무의식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통해서 무의식 상태로 만든 이후에 동물을 방해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사망에 흐르게 되는 거기까지가 완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기봉을 가지고 막 동물들을 여기저기 찔러요. 그럼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다 결국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 전기에 의해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잘 보정하지 못해서 움직이거나 발로 차거나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척수를 절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거의 없고요. 사실 멕시코에서 몇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의식이 있는 동물을 억제할 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 도축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 동물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보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전기를 사용하던 어떤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든 보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꽉 눌러서 그 밧줄로 이어가지고 막 보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소들이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 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의 복지에 동물들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나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농장에서부터 발견될 수도 있고 도축장에서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도축장에서 봤을 때 되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장은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도축장은 여러 농장에 있는 동물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도축장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의 질병들을 더 검사를 잘 해낼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축장에서 뭘 보느냐? 타박상이라는 건 어디 부딪혔거나 누가 때렸거나 그래서 멍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금류 같은 게 부러진 날개에는 사실 이 날개가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를 들어 전기로 기절시키기 위해서 닭들을 이렇게 잡아서 딱 쉐클에 걸었는데 날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닭들이 있어요. 이건 이미 날개가 어딘가에서 부러진 거죠.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부러졌을 수도 있고 뭐 어디에서 부러졌는지 어쨌든 부러진 날개라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된 경우도 있어요. 골절이 돼서 못 걷는 동물들 도대체 몇 마리가 못 걷게 되었는가. 그 다음 꼬리가 부러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 누군가 눈을 찔러서 상처가 난 경우. 그 다음에 배설물이 잔뜩 묻혀져 있는 동물. 그 다음 혹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번은 뭐냐면 닭이 굉장히 체온이 높아요. 근데 닭을 키우는 농장은 닭들을 굉장히 인텐시브한 곳에 넣어놓고 키우잖아요. 그러니 막 닭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이 더 올라가죠. 막 올라가서 발에 화상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 혹번이라고 합니다. 닭의 이제 발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젖소의 다리에 종창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암퇴지는 거의 대부분의 생을 누워서 이렇게 새끼 낳고 이런 것만 계속 하기 때문에 몸의 어느 부분에 욕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 같은 게 막 보여요. 그 다음에 가금의 이 여기 괴사성, 조직이 괴사되어서 변하는 거, 색깔이 변하거든요. 혹은 암모니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눈과 폐가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돼지의 폐를 보면 되게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농장이나 어딘가에서 암모니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금 같은 경우에는 체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닭들이 모여 있을 때 막 그 열이 올라서 가슴에 수포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람도 그 열이 갑자기 올랐을 때
물집 같은 거 새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닭에게도 발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탈골되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류에는 지느러미가 부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바디 컨디션은 아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보행이 곤란해진 쩔뚝거리는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옆면에서 이렇게 보면 소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발굽을 똑같이 걷지 않는 동물들이 반드시 보이게 돼요. 이런 동물들이 많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깃털 상태가 불량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들은 막 깃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털이 뽑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몸 전체에 털이 다 뽑혀 있는 닭들이 있어요. 이거는 핸들링하거나 혹은 농장에서 서로 카니발리즘처럼 서로 털을 뜯어서 발생할 수 있고, 어쨌든 깃털이 굉장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루기 힘든 동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농장에서부터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잘 된 동물들은 굉장히 순해요. 그런데 농장에서부터 동물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방치하거나 돌봐주지 않은 동물들은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 동물이 낯선 사람이 모는 트럭을 타고 낯선 곳에 도착해서 직원들이 또 내리면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해요. 그러면 다루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심코 어떤 걸 하냐면 꼬리를 꺾거나 때리거나 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수척해져 있는 몸, 혹은 눈에 암이 생겨 있는 경우, 그다음 기생충에 걸려서 피부가 변해 있는 경우, 꼬리가 물어뜯겨져 있는 경우, 그다음 닭의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 골절이 되거나 탈골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 다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질병 상태가 심각한 거, 그다음 탈수 증상, 그다음에 어렸을 때 소의 뿔을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반드시 마취하고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 다 큰 다음에 서로 이제 소들이 싸우느라고 뿔을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숙한 소의 뿔을 제거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소에게 생기는 간농양, 그 다음에 배송하기 전에 이미 젖소가 어느 정도 젖을 다 우유를 다 생산하고 더 이상 우유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 도축장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그걸 하고 있는 경우에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우유를 빼주지 않으면 여기가 막 부어올라서 굉장히 통증을 느끼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도축장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닭의 복지 스코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이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맨 왼쪽은 정상적인 닭의 발,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여기 이렇게 검게 되어 있는 거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혹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아래쪽은 그 정상적인 닭의 깃털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몸의 깃털이 거의 다 빠져 있죠. 그래서 몸의 깃털이 어느 정도 많이 빠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닭의 복지 스코링이라고 합니다. 네, 정상적 행동 지표는 예를 들어 소가 혀를 이렇게 굴리는 거, 그 다음 돼지가 꼬리를 무는 거, 그 다음 소변을 먹는 경우가 있고요. 걸음걸이가 이상한 경우, 쩔뚝거리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 예를 들어 가금이 털을 쪼고, 털을 뽑고, 옆에 있는 닭을 막 털을 뽑고 이런 거, 혹은 암돼지가 자기가 있는 그 바를 막 씹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비정상적 행동 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링 스코링이라는 게 있어요. 핸들링 스코링은 핸들링을 하는 곳은 언제 핸들링을 하냐면 이제 농장에서 동물들을 뭐 거세를 하거나 트리밍을 해주거나 이럴 때도 농장에 있는 자기 사육실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럭이 타는 경우 소를 이렇게 몰잖아요. 그 다음에 트럭이 있다가 트럭에서 도축장을 내리고 도축장에 도착하면 계류장이 있고 계류장에서 쉬다가 이제 그 도축을 하는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동물들이 이동할 때 다루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이동을 할 때 다룰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코링을 합니다. 자, 동물들이 넘어집니다. 자빠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펄링이라고 하는데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그 바닥에 닿는 그런 넘어지는 비율이 몇 퍼센트이다.
이러면 넘어지는 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 바닥이 미끄럽거나 아니면 이미 골절 어딘가 골절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넘어지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그 다음에 전기봉을 사용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전기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농장이나 도축에서 많이 써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봉을 전혀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움직이지 않은 동물들을 생겨날 수 있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전기봉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봉을 적게 사용할수록 좋은데 아주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축장에서 이제 계류장에 돼지들이 쭉 모여 있잖아요. 돼지들은 다 그 무리를 이루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고 있다가 도축하는 기절 장치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한 마리씩 들어가야 돼요. 한 마리씩 들어가야 되면 돼지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지금 자기 친구와 헤어졌잖아요. 거기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돼지들 같은 경우에 요새는 굉장히 대규모로 많이 도축을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딱 타면은 전기로 기절시키는 도구 안으로 쓱 들어가거든요. 근데 컨베이어 벨트 앞만 가면 돼지들이 대부분 안 움직여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안 움직일까? 이거를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돼지가 컨베이어 벨트에 탁 타잖아요. 그럼 밑에가 절벽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돼지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럼 앞에 있는 돼지가 두려움을 느끼면 막 꽥소리를 내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돼지는 이 돼지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돼지가 공포를 느끼니까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전기봉을 아주 적게 사용하는데 이 돼지를 움직이게 하려고 찌르고 때리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전기봉을 사용해서 엉덩이 뒷다리 쪽을 살짝 하면 컨베이어 벨트에 탁 올라타거든요. 이럴 정도에만 허용하는 어떤 기준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내는 공포 반응은 주로 뭐냐면 소가 무 소리 내는 경우, 그 다음에 막 고함을 지르는 경우, 그 다음 돼지는 꽥꽥대요. 발성은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을 가장 잘 실증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빨리하게 하려고 밀치고 막 찌르고 이러는 거 움직이게 만들게 되면 이 동물들은 굉장히 혼돈에 빠지거든요. 혹은 동물들이 빠르게 달리거나 혹은 빠르게 달리면서 무서워서 문이나 울타리에 부딪히는 비율이 몇 마리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스코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코링하는 방법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소가 있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플라이트 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플라이트 존은 뭐냐면 소의 기본적인 행동 방식은 이런 거예요. 소는 무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에서 이제 소들이 지나가는 거 보면 무리를 이뤄서 쭉 가다가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잘 디자인된 소의 이동 통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들은 사람보다는 시야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이 존이라는 건 뭐냐면 요 존 안으로 사람이 갑자기 쓱 들어가면 소들이 가지 않고 멈추거나 뒤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공정에서 소들을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들의 이 플라이 존 안으로 사람들이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를 움직이게 할까라는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트라이앵글처럼 되어 있죠. 자, 이 트라이앵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동선이에요. 여기 포인트 오브 밸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의 목과 등 사이에 있는 것이 밸런스한 점이에요. 자, 이 점을 따라서 뒤로 사람이 걸으면 소가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소가 걸어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라이 존 밖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다음 소가 왔을 때 또 이 그 포인트 오브 밸런스에서 또 뒤로 돌아가요. 그러면 소가 또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스키즈 슈트라고 되어 있는 게 스키즈 슈트가 뭐냐면 미국에서 농장 같은 경우에 다 이제 그
목축해서 키우잖아요. 방목을 해서. 근데 예를 들어 소의 발을 이제 트리밍 한다거나 거세를 한다거나 뭔가 할 때 그 슈트라고 하는 좁은 공간을 의미해요. 이 공간으로 들어갈 때 보면 한 마리씩 들어가잖아요. 이건 기절 공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소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씩 들어가면 자기 앞에 동료가 보이잖아요. 적정한 게 딱 세 마리 정도예요. 그래서 이동 통로를 세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의 길이 정도를 만들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로 들어갈 때 소들이 놀라거나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려면 갑자기 사람들이 이 안으로 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트라이앵글에 맞춰서 움직이라는 것이고요. 밑에 보면 돼지가 있습니다. 자, 돼지에도 트라이앵글이 보이시죠? 지금 돼지가 이렇게 쭉 여러 마리가 걸어가요. 대부분 이 돼지들은 다 자기 동료예요. 아마 같은 농장에서 자란 동료들이거든요. 이 동료 돼지들이 같이 움직일 때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이 트라이앵글의 원칙에 의해서 바깥으로 비행구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갔다가 밸런스한 그 공간에서 뒤로 가면 돼지들이 앞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런 것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 자, 그러면 핸들링 할 때 왜 이 소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돼지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런 것인데요. 소든 돼지든 동물과 인간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동물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럼 뭐가 공포의 대상이냐? 자,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거예요. 반짝거리는데 손은 멈췄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 통로에 배수로 같은 것이 있거나 혹은 어떤 그 길의 색깔과 다른 어떤 물건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는 깜짝 놀라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소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걸어가는 이동 통로에 바닥의 재질이나 색깔이 확 바뀌거나 햇볕이 반짝 빛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그 위쪽에 밧줄이 하나 걸려 있죠. 그럼 사람들은 보면, 아, 밧줄이네. 소는 그러지 않아요. 이걸 밧줄이라고 생각해서, 이 밧줄이 어떻게 소를 때리겠어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보지 못한 낯선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핸들링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들이 가는 이동통로에서 혹시 뭔가 밧줄이나 아니면 뭐랄까 이게 직원들의 옷 같은 거 담벼락에다 그냥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옷이 바람에 팔락팔락 하잖아요. 이런 것도 소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쇠사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쇠소리가 우르르 이렇게 나면서 막 그 벽에 부딪혀서 챙챙챙챙챙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도 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있는지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돼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바닥의 재질이 다르죠. 그래서 바닥의 재질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돼지가 잘 이동해서 걸어가는 에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